요즘 주식 잘하고 계신가요? 네. 요즘 국내 그리고 해외 장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헝다그룹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인플레이션 효과들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가 참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지금 굉장히 상승 곡선을 꾸준히 그려오다가 지금 약간 하락을 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다루고자 하는 기업은요, 바로 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스닥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주, 대형 기술주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죠. 그런데 최근 나스닥 흐름과는 조금 사뭇 다르게 지금 다시 상승하는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예전 나스닥 그래프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까지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관련된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테슬라가 3분기 사상 최다 24만 대를 이제 판매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지난 3분기 7월부터 9월 사이에 차량 24만 대. 24만 대가 사실 굉장히 적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사실 좀 적은 수치긴 해요. 현재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자, 그런데 2003년 테슬라 설립 이후 분기 기준으로 최대 규모, 그러니까 한 분기당 가장 많이 팔았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24만 대, 약 24만 1,300대 중에 22만 8,882대, 그러니까 대부분이 모델 S랑 모델 Y였다고 해요. 자, 이게 모델 S, SUV, 세단 모델이고, 자, 이게 이제 모델 Y, SUV형 모델인데, 사실 이렇게 겉모습만 봤을 때는 어떤 큰 차이점이 없다. 좀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차이점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떻게 이렇게 판매 성과가 좋을 수 있었는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 중국 공장에서 만든 테슬라 모델 S가 유럽 10개국에 수출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이제 중국에서 만든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여기 유럽에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된 거예요. 이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많이 컸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당연히 유럽에도 판매를 했지만 이번에는 특히 이번 분기 때는 특히 많이 팔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게 뭐냐면 일단 미중 갈등이 있었죠. 미중 갈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이 중국 공장에서 어떤 자동차를 생산해서 이거를 바로 유럽에다가 판매했다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SUV 모델 Y, 그러니까 이게 다 전기 자동차인데 모델 Y 출시가가 이제 7,100만 원 선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했다는 거예요.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수요층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테슬라 전기차의 인도 대수 증가율 추이를 보시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판매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 증가율이 0 이상이라는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리고 증가율이 감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파이가 꾸준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증가율 자체는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감소폭이 너무 커서 이 회사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인도 대수 자체가 2019년 대비 2020년에도 늘어났다는 건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왜냐면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아무래도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2020년 대비 또 이번에 2021년 분기가 굉장히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는 거죠. 최고치를. 그러니까 2021년도 엄청나게 많은 인도 대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테슬라의 굉장히 큰 성과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뉴스 있지 않았나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가로 많은 자동차 업계가 힘들다라고 뉴스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에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바로 이 기사가 있었죠. 현대차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이제 자동차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대차도 미국 재고가 바닥났다. 이게 뭐냐? 반도체 수급이 또 비상이다. 이제 미국 내 차량 재고 분량이 20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정상대로라면 2에서 3개월치의 재고 분량은 있어야 되는데 2에서 3개월치의 재고 분량은 있어야 되는데 20일, 그러니까 뭐 3주 정도밖에 안 되는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현대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계도 반도체 수급이 불안해요. 자,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저희는 핸드폰 반도체 부족하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죠? 핸드폰 반도체가 부족하다. 이런 소리는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차이가 있어요. 이 자동차용 반도체랑 가정용 반도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필요 수명,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달라요. 자동차는 15년 이상 굴러가야 되죠. 근데 반도체는 1에서 3년.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영하 40도에서 달릴 수도 있어야 되고 영상 150도, 55도에서도 달릴 수 있는 온도 조건까지 갖춰져 있어요. 근데 반도체,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경우에는 비교적 실내에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심하지 않죠. 그래서 반도체 온도 조건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이폰 같은 게 있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배터리나 이런 성능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반도체 성능이 좀 불안정해지는 그런 효과도 사실 많은 소비자로부터 이제 신고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습도 조건도 다르고요. 허용 불량률은 같습니다. 그런데 재고 보유 기간이 아예 달라요. 자동차는 재고 보유가 30년 동안 타는 차 있죠.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가 가져야 할 조건은 있습니다. 30년. 하지만 다른 반도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재고 보유 기간이 짧습니다. 이게 또 큰 차이가 있죠. 재고라는 건 일단 만들어 놓고 30년 동안 보유한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일반용 반도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더 까다로운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자, 자동차에 반도체를 넣겠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하나만 띡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일단 뭐 분류가 있죠. 구동 및 차체를 할 건지, 센서 쪽으로 할 건지, 전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뭐 기타가 있겠죠. 그 하나하나의 분류마다 또 다양한 기능, 성능을 하는 반도체가 또 들어갑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엄청나게 많아서 다양한 회사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 납품업체가 아닌 새 MCU, 다른 회사가 만든 새 MCU를 공급받아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뭐냐면, MCU가 이제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들을 이게 잘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반도체 칩을 말해요. 근데 이거를 기존 납품업체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이번에 제작을 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테슬라 하면은 몇 개 있죠? 뭐 S도 있고 뭐 X도 있고 Y도 있고 뭐 몇 개 더 있는데 근데 많지 않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현대만 하더라도 너무 다양하죠. 그죠? 폭스바겐 진짜 차종을 다 몰라요. 너무 많아요. 근데 차종이 일단 많지가 않고 중앙 집약적 시스템,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가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거죠. 이런 중앙 집중형 시스템을 잘 구축한 거예요. 아까 전에 이 구동, 센서, 전원, 인포테이션 이건 다 가솔린 위주, 디젤 차량 위주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엔진만 해도 그렇죠. 엔진만 해도, 변속기만 해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그런 모터로 인한 이제 구동이 되다 보니까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 잘 구축할 수 있었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일반 완성차는 각 부품에 들어가는 미니 컴퓨터가 납품 업체별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 엔진을 만드는 반도체 회사, 그리고 변속기 만드는 반도체 회사, 이 납품하는 회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는 아무래도 아까 전에 보였듯이 중앙 집중형 시스템, 그러니까 더 적은 수의 MCU, 더 적은 수의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문제점, 수급 불안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지금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테슬라가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 테슬라가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매출 그리고 성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뉴스 전해드리면서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